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프로의 체육 강의. 구독자 요청편으로 재직자 동종업계 신규 사원으로 이직하고자 하는데 퇴직 이직 사유는 음,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저도 고민하는 거고요. 저는 이미 이제 좀 회사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직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순서 정해져 있어요. 순서 1, 2, 3, 4번 해서 플러스 친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대1 채팅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구독 신청까지 한 다음에 이제 강의 신청을 좀 해주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추천 강의고요. 자, 이 저희 구독자 좀 여러 구독자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을 저한테 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오프 강의 전인데 되게 딱 떠올라서 이 강의를 바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예, 정답은 사실 그겁니다. 동종업계로 경력직이 아닌 신입사원을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 퇴직 사유, 이직 사유가 너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용할 때 경력직을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거거든요. 경력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근데 면접에서 이 질문을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직하세요? 왜 퇴직하세요? 자, 그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 회사 들어오면은 회사 들어오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만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재랑 인재가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크게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직을 이렇게 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직을 하는 사람은 어차피 어기도 힘들면 나가겠다는 그런 저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인 이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전 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해보고 이제 경력직이든 신입으로 이제 이직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년만 했다라고 해도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회사는 들어오면 오래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지 단기간만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당연히 이전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도 그렇게 해서 사람 뽑았을 거고 그래서 되셨던 거고 1, 2년 키워놨는데 다른 회사 면접 본다? 그럼 그 회사에 면접 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뽑아놨는데 뭐 올해 우리 회사 좋으니까 2, 3년 있다가 다닐 건지 나갈 건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회사의 조건이 안 좋았다. 그럼 조건 보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럼 또 뭘 볼 수 있느냐? 뭐 네임밸류. 나는 이제 뭐 기업은행이라는 이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더 기업은행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을 더 눈에 보이면 또 딴 데 가는 거 아닌가? 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회사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인재가 아니에요. 핵심 인재로 키우지 않습니다. 작은 일, 중요하지 않는 일도 배울 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키우더랍니다. 제가 회사 생활 5년 차 정도 되는데 임원급이나 높은 부장님들을 딱 관찰을 해보면 그런 깜냥을 본단 말이에요. 같은 팀의 놈이 얘는 좀 허드렛 일고 그냥 딱 힘든 일을 줬는데도 웃으면서 열심히 해. 그럼 얘가 이뻐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왜 알거든요. 그들도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해봤고 힘든 일을 해봤고 그거가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 거를 알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어린데 어린 티 내지 않고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힘든 일인 거 알지만 1, 2년 동안 2년 이상 버티는 사람. 그게 핵심입니다. 버티는 사람, 버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 주 전공이 아니어도 인사청문팀을 보내도 그 일마저도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핵심 인재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런 게 회사고 회사는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결국엔 자기 전공 아닌 일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런 위기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은행을 지원하실 때 기업은행에도 이제 지금 재직자에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직 중인데 이렇게 신규직으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유를 자 솔루션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의 회사에서의 생활은 중요하지가 않다.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사 다니면서 뭐 1년, 2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런 이력을 말해주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가령요. 뭐 지원자분이 지금 이제 구독자분이 뭐 제2금융권에 있는데 뭐 1금융권에 간다. 사실은 나 2금융권이어서 1금융권에 더 큰 데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사연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1금융권 위에 공공기관 있지 않나요? 뭐 한국은행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너무 이제 비약적인 해석이지만 1년 차 때부터 내가 이 IBK 기업은행 1금융권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는 게 목표로 삼았던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안에서 전문성, 내가 여기서 일을 좀 더 했는데 일을 1, 2년 차 해보니까 정말 금융 쪽에서 더 규모가 큰 이런 쪽에서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뭐 기업 여신 아니면 뭐 제1금융권의 어떤 특정 파트, 뭐 기획 파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요 파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요 그 본사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금융회사에서 1년간이든 2년간 일을 하면서 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이 이런 간접적으로 그냥 여기서 주워 들어보다 보니까 나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 자,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당연히 이 1금융권이 규모가 크죠. 나의 이 지금 신입으로 지원하기 이전 회사에서 1년 동안의 생활은 1년간이든 2년간이든 생활은 여기에 이 생활에 초점 맞춘 것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회사가 이런 강점이 내가 지금 다니는 조건보다 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많지 않더라도 이런 규모에서 내가 이런 거 준비해온 이력이 목적성 있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2금융권보다 1금융권이 특정 사업이나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더 배울 게 많겠죠. 그런 기회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역으로 그 면접관 진행할 겁니다. 지원자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바로 이 일을 안 주면 어떡하실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그 회사에서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하고 경험하면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꼭 원하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해온 것도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담백하게. 그러면은 뭐 지금 이직을 하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금융권에서 1금융권 간다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을 갈 때 그 대기업의 네임밸류라는 것, 이 대기업에서 대기업 이동할 때도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할 때 기존의 이력을 숨기거나 그 네임밸류가 사실 간판 좋아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간판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간판 때문에 갔는데 결국 최종에서 이런 질문 때문에 떨어집니다. 왜냐? 임원들이나
높은 직에 있는 본부장급 이상들, 사장, 회장도 압니다. 밑바닥부터 올라간 사람들은 어떤 작업이 주어지던 간에 그 일을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대충 하고 잘 못하고 삐뚤어진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새로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건 핵심 인재가 아니라는 거고 조직에서는 안 키운다는 겁니다. 안 키운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요. 제너럴하게 하지만 계속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핵심 인재가 되고 나중에 경영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왜 1, 2년 다니고 왜 나갔냐? 근데 왜 나갔냐인데 내 직무랑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서 한 100% 떨어집니다. 100% 떨어집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아닌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하는 순간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전 회사 다니면서도 목표가 있게 어떤 뚜렷한 목표로 어떤 분야나 직무에 관심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거를 준비해오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해온 게 그 해당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하고 당연히 연결시킬 수 있고 어느 회사든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꼭 기업은행이어야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실제로 전 직장에서 이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이 전문 분야로 더 퀀텀 점프를 하려면 이렇게 더 큰 데서 더 크게 성장하고 싶었다. 실질적인 얘기 해주는 거죠. 그 회사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조사해보면 다 나오지 않나요? 됐나요? 결국 그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님은 이런 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거 추진하고 있고 어떤 걸 앞으로 미래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준비해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직무 공부를 좀 했는데 이 회사의 지금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런 회사의 지금 전략이나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거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이런 보니까 내가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준비해온 이런 분야나 이 직무에 대한 1년간 준비해온 이력들은 뭐 세미나도 가던가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1년을 보내는 거죠. 회사 들어온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유는 이런 거 이전 회사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게 자기 스펙이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데 그거는 좀 스토리화 시켜서 그 1년간 준비해온 이력을 목적성 있게 준비해왔던 이력, 회사에서도 이 기업은행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사실 없거든요. 준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간판 보고 가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다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과장도 하되 자기가 좀 준비해온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스펙 쌓고 요즘에 직장인들도 이제 계속 스펙 쌓고 막 이런 게 이제 하도 유행인데 그런 거를 계속 그냥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목적성 있게. 알겠나요? 이거 정답입니다. 예. 이 강의들 꼭 보시고요. 이건 요즘에 최근에 만든 건데 반응이 좋아요. 꼭 읽어보세요. 유튜브에 준호폴로 쳐주시고요. 상반기 취업하려면 무조건 취업하시려면 추가하세요. 필강입니다. 필강. 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만 보시고 하세요. 이거 아까 말했던 순서고요. 1, 2, 3, 4번으로 중요한 건 유튜브에서 준호폴로를 쳐본다 라고 하면은 강의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에서 하나 보시고 구독만 해주시면 제가 제작하는 강의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